삼시세끼 10주년 이명웅 최고 빛났다. 자, 삼시세끼 10주년을 맞아 관련된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그동안 출연했던 여러 출연자에 대해서 또 제작진이 언급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삼시세끼 화제성이 요즘은 예전만 못한데요. 올해 그나마 그 10주년 이명웅 씨가 나와서 시청률도 올리고 또 여러 화제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명웅 씨마저 출연을 안 했다면 이 삼시세끼 10주년 조금 아쉽게 지나갔을 것 같은데요. 특히 먹방과 체험 그 예능 프로그램이 많아서 삼시세끼 프로그램이 예전만 또 화제성이 못한 것 같습니다. 삼시세끼 라이트 낯선 이명웅을 자연스럽게 녹여낸 방법, 이렇게 삼시세끼 제작진 인터뷰가 나온 아이즈라는 매체 기사인데요. 이명웅 씨가 언급된 부분의 기사만 소개해드리고 관련된 유종편TV의 시각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 유종편TV가 조금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작진에게 종영을 앞둔 소감을 물어보니까요. 그 제작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워낙 유명하고 이 팬층도 두꺼운 프로그램이라 시작부터 부담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10주년을 맞아 이 라이트라는 새로운 컨셉으로 변화를 시도하기도 했고, 이 제작진 중에 삼시세끼 시리즈를 처음 해보는 사람들도 있어서 여러모로 부담이 있었다. 하나 오랜만에 돌아온 삼시세끼를 시청자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저희 제작진도 보람되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태프들이 그 일부 바뀌었었나 봅니다. 이 방송국에서 직접 제작하는 것보다 또 이렇게 외주 제작을 하게 되면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스태프들도 원하는 대로 다 쓰기가 쉽지 않은 현실일 텐데요. 이어진 내용은 이번 시즌에는 매 게스트를 초청하여 그 빈자리를 메웠었는데, 특히 첫 게스트인 이명웅의 출연이 많은 화제를 모았다. 이명웅을 게스트로 섭외한 배경과 실제로 본 모습은 어땠나, 이렇게 또 물어봤던 모양입니다. 이 대목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보통 삼시세끼 시리즈에서 게스트를 섭외할 때는 출연자와 친분이 있는 게스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데, 이명웅 씨 같은 경우는 전혀 친분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엔 좀 어색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편해지고 친해지는 것 같았다. 촬영이 끝난 후 연락처도 교환하고 서로 안부 인사도 하는 것 같다. 이명웅 씨가 평소에 워낙 두 출연진의 팬이라 촬영하러 오기 전에 차승원 씨, 유해진 씨의 출연작들을 모두 다시 보고 왔었다. 이랬었군요. 특히 유해진 씨가 타짜에서 마셨던 조니워크 블루 라벨을 선물로 사오고 타짜에서 했던 대사들도 다 외우고 있을 만큼 또 이명웅 씨가 찐팬이었다고 하는데요. 방송에 나오진 않았지만 심지어 그 유해진 씨 성대모사도 꽤나 그럴듯하게 했었다고 합니다. 이명웅 씨가 이런 사전 준비성이 대단하다, 이런 걸 이런 기사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바쁜 시간에 차승원, 유해진 씨 출연작들을 다 모니터를 했다는 거고요. 방송에는 안 나왔지만 유해진 씨 성대모사도 준비해 왔다는 겁니다. 이 사실 연예인들 목소리를 따라하는 성대모사, 특히 유해진 씨 그 성대모사를 따라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이 제작진이 보기에는 이명웅 씨가 한 그 유해진 씨 성대모사 아주 비슷하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방송에 편집이 된 것 같은데요. 편집 안 하고 보여주었어도 또 팬분들은 아주 즐겁고 재밌게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제작진이 편집을 해서 또 안 내보낸 것 같습니다. 이 성대모사 이런 거 연습하려면 시간이 아주 작게 걸리는 게 아닐 텐데요. 이명웅 씨 예능에서 보여줄 개인기로 유해진 씨 성대모사를 준비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또 나중에 나왔군요. 그리고 또 질문을 한 게요. 게스트 라인업은 삼시세끼 라이트를 보는 또 다른 관전 포인트였다. 게스트들은 어떤 기준으로 섭외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이명웅 씨를 제외한 다른 분들은 모두 기존에 두 출연진들과 친분이 있는 게스트들이었고요. 이명웅 씨 외에도 김고은, 김남길, 엄태구 씨 등 모두 바쁘신 와중에
감사하게도 시간을 내주어서 덕분에 재미있는 촬영을 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인터뷰를 마무리했는데요. 유정핀 TV 생각으로는 친분 있는 게스트들을 많이 섭외하는 게 잘 모르는 출연자하고 또 한 며칠 서먹하게 지내다 보면 제작비나 제작 기간에 대한 또 문제가 있고 해서 스태프들과 빠르게 잘 적응할 수 있는 검증된 출연자들 위주로 이 섭외를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기사를 보면 임영웅씨 이 삼시세끼 제작진에게 좋은 느낌을 주고 프로그램을 마쳤고 또 시청률, 화제성 등 결과도 아주 좋았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삼시세끼 예전하고 아주 크게 달라진 건 예전에는 TVN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제작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나영석 PD가 방송국에서 나와 만든 제작회사에서 이 삼시세끼를 만드는 것이 조금은 다르다고 할 것 같은데요. 나영석 PD가 만든 제작회사도 후속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요. 그리고 이번에 방송이 끝난 후에도 평창군을 찾고 있는 임영웅씨 팬들의 사례를 보고 기타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을 대상으로 임영웅 같은 슈퍼스타를 출연자로 예능 프로그램을 하자 이런 제안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각 지자체 관광이나 체험 상품 홍보를 위해서 거액의 프로그램 제작비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곳이 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또 바로 삼시세끼입니다. 삼시세끼 첫 출연 그 시작을 임영웅 씨가 삼시세끼 평창편에서 시작을 아주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무엇보다도 같이 출연한 출연자 제작진들과의 호흡도 좋았던 것 같아서 그 다음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오늘 아침 기사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바로 전 가수 브랜드 평판에서는 또 2위였는데요.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은 또 가뿐하게 1위입니다. 이 디지털 타임스 기사 제목인데요. 임영웅 역시 트로트 황제답네 47개월 연속 브랜드 평판 1위 지켰다. 이런 내용입니다. 가수 임영웅이 47개월 연속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1위에 올랐습니다. 47개월 연속입니다. 자, 임영웅 씨는 기억평판연구소가 발표한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2024년 11월 빅데이터 분석 결과 1위를 차지했고요. 한국기억평판연구소는 임영웅 브랜드는 링크 분석에서 매진하다, 예약하다, 기부하다가 높게 나왔고 키워드 분석에서는 리사이틀, 고척돔, 영웅시대가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리사이틀에 대한 기대들이 크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삼시세끼 방송 10주년 관련 프로그램에 임영웅 씨가 여러 번 언급돼서 관련 기사를 한번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